가만히 서 있을 때보다 이렇게 쭈그려 앉으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거의 한 7배 정도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엉덩이 쪽으로 딱 하중을 분산시키게 되면 훨씬 더 큰 관절인데다가 안정적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약간 꼭 쭈그려 앉아서 걸레질을 해야 된다거나 쭈그려 앉아서 뭐 김장이나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방석이나 의자 같은 거 이용하시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집에서는 그게 되게 꿀템입니다. 그 이제 의자 중에 바닥에 이제 바퀴 달린 게 있어요. 아니 집안일 왜 이렇게 잘하세요? 와 그거는 진짜 아니 노벨 뭐 상이라도 줘야 돼. 아니, 안 그래도 현희 씨가 만삭일 때 그거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꿀템이에요. 맞아. 진짜 바퀴 달린 거. 네, 좋습니다. 이채훈 선생님은 김미화 선생님의 루틴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그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서 족욕을 이제 즐겨 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혈액 순환을 돕고 관절과 근육 이완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관절염에 오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너무 오래 족욕을 하게 되면 땀이 과하게 배출돼서 체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또 발목 자체에 국소적인 인대염이라든지 또는 족저근막염 이런 게 있을 때는 그렇게 따뜻한 족욕을 오래 하면 그 염증이 낫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차가운 그 염증이 있는 부분에 아이싱을 얼음찜질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미아 씨 일상 보니까 분명 관절 건강을 신경 쓰는 것 같은데 또 바깥일에 또 집안일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느라 어쩔 수 없이 관절을 좀 혹사시키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지금처럼 명절 쇠고 난 직후에 온 동네 이제 어머니들께서 정말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아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주로 상진 씨가 좀 힘들 것 곡소리 같아요. 났어요, 또 여기? 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니까. 그래. 사실 뭐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네. 명절 세고 돌아오면 오히려 일거리는 더 쌓이고. 더 아파, 더 아파. 네, 빨래거리, 청소거리고 많은데 아니 진짜 40대인 저 같아도 이제 보기만 해도 아이고 목소리가 나올 정도이거든요. 많이 힘들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김미아 씨는 연세에 비해서 이 관절 건강을 비교적 잘 유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그 비법이 이 콘드로이친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콘드로이친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떤 건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 콘드로이친은 우리 신체 그중에서도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는 에어백 같은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그리스어로 이 연골이 콘드로스인데 콘드로이친, 콘드로스 비슷하죠. 이 연골에서부터 유래가 된 단어거든요. 실제적으로 연골의 35%를 구성하고 있는 연골 주 성분이고요. 관절의 마모를 좀 막아주는 쿠션 같은 역할도 해주고 또 관절의 재생을 도와주고 관절이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관절의 윤활제 같은 역할까지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연골이 손상된 쥐에게 6주간 콘드로이친을 각각 300, 600, 900mg 섭취시킨 결과 대조군에 비해 연골 파괴는 감소하고 연골 생성은 증가하여 연골 부피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골 생성이 증가하고 연골 파괴가 감소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미 관절 연골이 생긴 이 염증들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콘드로이친은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생긴 이제 부종과 같은 관절염의 여러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거든요. 실제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관절염을 유발을 시킨 후에 콘드로이친을 투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콘드로이친을 투여하지 않았던 대조군과 비교를 해봤을 때 콘드로이친을 투여했던 섭취군이 염증 물질이 50% 정도나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콘드로이친이 연골의 재생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절염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 그 관절강 안에만 참 국한되면 좋겠는데 결국은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지게 되거든요. 이게 뭐 치매나 파킨슨 같이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환들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콘드로이친이 염증을 막게 해주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겠죠. 네, 그리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콘드로이친도 우리 몸에서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 한 연구에 따르면 71세에서 88세의 연골 내 콘드로이친 함량은 신생아 때와 비교해 약 82% 줄어든다고 하죠. 즉 나이가 들면 콘드로이친의 함량이 줄어들고 합성도 어려워지면서 연골과 관절을 보호해주지 못해 이미 늙어가고 있는 관절 노화에 가속이 붙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골관절염 학회와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콘드로이친의 추가적인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나이가 들면서 콘드로이친이 줄어들고 그리고 관절은 더 늙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결국 반복이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연골의 주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콘드로이친이 줄어들면 분명히 연골 자체에도 좀 안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이 나이가 들수록 콘드로이친 함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연골이 얇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관절 건강을 볼 때 제일 많이 찍는 게 엑스레이죠. 네. 네. 엑스레이상으로는 뼈는 하얗게 드러나는데 연골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뼈 사이 관절의 너비가 연골의 상태, 연골의 부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관절 너비를 유지시켜준다는 건 연골의 부피를 유지시켜준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 총 12개월 동안 이 콘드로이친을 섭취시킨 군, 섭취시키지 않은 대조군 이렇게 두 그룹을 비교를 해봤어요. 네. 관절 사이 너비 변화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섭취하지 않았던 군은 1년 동안 노화했으니까 관절 너비가 줄어들었겠죠. 그런데 섭취군은 관절 사이의 평균 너비 그리고 최소 너비가 모두 유지가 잘 되었다고 해요. 연골의 부피를 지킬 수 있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